시작 총성을 울려주신 것이 바로 이 방입니다. 이 예배당이었고, 제가 저쪽쯤에 앉았던 그때 김민수 청년을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렇게 이어주셔서 3년 동안을 김민수 그 청년 회장과 함께, 본부장과 함께 지역에서 그 아스팔트 투쟁을 많이 벌여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이 지역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건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미리 알았다면 제가 이 싸움을 계속 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랬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잘 싸워왔는데 왜 그러냐,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 그동안에 지내왔던 생활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미국을 2차례 다녀오고, 집에서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사회적 명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KBS 9시 뉴스 앵커의 대통령 대변인 했던 그런 저의 이미지가 이상한 얘기를 막 꾸며서 하는, 무슨 시체말로 또라이, 정신없는 사람, 음모론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가장 크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줄 사람은 바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큰 기대를 갖고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재판을 27개월 동안이 계속될 동안에도, 27개월 동안이나 계속될 때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월 28일, 지난해 7월 28일 날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저버리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라기보다는 하여간 이 재선거를 할 수 없다, 부정선거가 있으니 선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한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한참 동안 제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아이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았으면은 내가 3년 전 여기 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그걸 알았다면 계속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뭐 인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룬 성과, 함께 이룬 성과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싸워온 것이 잘했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또 싸울 것이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왜냐? 지난 3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이 북한의 해킹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다음에 제가 싸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을 아느냐, 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앙선관위원 혹은 중앙선관위원회에는 깨끗하고 중립적이고 다음에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인데, 당신이 왜 뭐 있지도 않은 혐의를 갖고 그들을 흠집내려 하느냐, 이런 이제 말씀드리고 반응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옳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부정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니 거의 주범급으로 함께 일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아주 처음 초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었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들의 민낯을 지금에서야 국민들이 이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관급, 차관급인 사무총장과 차관이 지금 물러났고, 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또 한 명의 장관급인 상임선관위원이 바뀌었고, 다음에 이제 오늘도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는 중입니다만은 노태악이라고 아주 이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검표를 하러 갔을 때 이 참관인,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이 투표용지가 8장이 발견됐는데 그 8장에 도장이 없으면 그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이거는 뭐 투표함에 있었으니까 유효다라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 그 노태악,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좀 싸움을 이제 우리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노태악 한 사람만 없어진다면은 이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선관위원회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이었지만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저울을 속이는 선관위원들, 선거의 결과를 속이는 사람들의 이제 벌을 주기 위한 그 소명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올 수 있게 하신 그걸 생각한다면 3년이란 세월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싸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다큐멘터리는 만들어지는데도 주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3년이라고 봤을 때 3년의 한 반쯤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년 반. 1년 반쯤 되는 시기에 이제 힘이 좀 들고 미국도 갔다 오고 갔다 왔으나 사람들 이제 이렇게 깨이지는 않고 그런 상황에서 좀 지쳐 있을 때 제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저를 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복집으로 태진 복집이라는 복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아시고 그분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아주 온화한 분이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그 변호사 자격을 유학생으로 따서 미국의 로펌에서 파트너를 한 아주 그 굉장한 기록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보고 화를 내셨어요.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뭘 안다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느냐. 다음에 부정선거가 좀 부실했다 그러면은 네 지역구의 일이나 얘기할 것이지 왜 4.15가 뭐 전체가 부정선거라니 헛소리를 하느냐. 너는 지금 한국인의 지식인층에서 영어로 했어요. 조크다 조크. 그러니까 농담거리다. 농담, 우스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한 20여 년 동안 같이 알아온 그분은 온화하고 항상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몇 개를 대려고 했는데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니 4.15 선거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국힘당이 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성인이라면 여론조사 결과까지 못 믿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채로 이 조금만 더 논쟁을 하면 이 사람과 지내왔던 20여 년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참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아니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이 잘하는 게 KBS 기자로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으니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보든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분한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분한 마음이. 그 사람이, 그분이 식자층, 우리 여론 주도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파의 신문을 가진 신문사 사주, 그 레벨이라는 걸 알거든요. 저랑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너를 지금 또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분이 올랐습니다. 화가 났어요, 속으로.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좋다. 내가 그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박수가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제가 차를 타면서 유튜브를 했는데 너무 분해서 울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날 몰라주나 이런 생각에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가서 KBS에서 제가 다큐멘터리 굉장히 잘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송 대상도 2번이나 타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걸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촬영 기자가 필요하고 이 옆에서 도와줄 작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너 사람 팀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해야 되는 사람이 PD예요. 그래서 PD를 직접 만나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소수의 의견, 음모론이라고 해서 옛날에 알던 민경욱과는 지금 변한 민경욱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좌절하고, 그다음에 작가들을 부르려고 했더니 작가들도 다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KBS를 지낸 전 사장께 이 당신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PD 출신이니까 혹시 후배들 중에 함께 일할 사람을 좀 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도 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손이 무뎌졌고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들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왜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 이 우파면서 또 기독교인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시장경제를 아주 꼭 붙들고 있는 훌륭한 여인이 있습니다. 김미영이라고 VON 뉴스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죠. 그분이 언제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얘기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도 구해놨고, 예? 다음에 투자자도 구해놨고, 다음에 함께 일할 조감독, 이런 사람들을 다 구해놓은 거예요. 촬영하는 사람. 예.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혼자 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았는데 제가 혼자 모색하는 것을 이분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만 Follow the Party라고 중국의 영원 근당주,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라는 중국 공산당의 모토를 발견해내는 과정, 수학적 과정을 보고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의 그 자제분께서 미국에서 수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렇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생각에 큰 돈을 쾌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기로. 그런 다음에 그 투자가 있으니까 감독을 모셔왔는데 그 감독이 김덕영 감독이에요. 근데 그 김덕영 감독은 김일성의 아이들, 6.25 전쟁에 북한에서 있었던 전쟁 고아들을 저쪽 동유럽에 전부 다 입양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김일성이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날을 함께 보내고 외국 사람들과 보내고 동유럽이 좀 서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못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풍요로운 곳에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래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았던 혹은 누구와 결혼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북한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 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저 어려움, 그리움 이런 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로마 국제영화제의 다큐멘터리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 일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다음에 그 연극 배우, 연극 감독도 와서 함께 일을 하겠다고 했고,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디즈니랜드에서 만드는 디즈니 회사에서 만드는 영화, 만화 영화를 쭉 보면 영화가 좀 저 만화 영화가 요즘 실제 있는 물건 같이 이렇게 잘 훌륭하게 이제 구현이 되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자막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자막이 올라오겠지만 그 자막을 보면 김, 이, 박, 최, 유, 림 이래가지고 성이 한국인 성이 많습니다. 한국인 이름이. 그건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제작을 디즈니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하청을 받아서 하는 그 훌륭한 인재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큰 업체의 한 분과 우리가 같이 그 계약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만화 영화인데 만화 영화 그냥 바보 같은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성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백설공주 말고 요즘에 나온 뭐가 있나요? 그런 인어공주 같은 그런 노틀담의 곡주 이런 것 같은 최고 수준의 만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또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다큐멘터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쌓아온 것을 이제 취재를 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길게 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연설하는 것을 찍고 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김덕영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든 다음에도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이제 완성도를 높여서 이걸 로마 국제 영화제 같은 데다가 영화제를 출품을 하자. 왜냐하면 이쪽 사회에서는 이 영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여기저기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 만들어서 조용히 국제 영화제에 출품을 하면 거기서 상을 받으면은 짠 하고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영화관에서도 보고 최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미영 원장하고 저한테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 이거를 대한민국에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달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4월 15일 4.15 부정선거인데 올해 4월 15일이 4.15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 기일을 좀 앞당겨서 4월 15일 날 완성을 해서 그거를 다른 지역이 아닌 국회 안에서 국회에서 한번 이걸 시사회를 열어보자. 그러면 국회에서 열면은 지금까지는 이 변두리에서 얘기되는 음모론이었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랬는데 그거를 여의도 한복판에 그것도 국회 안에서 열게 된다면 이게 주는 파급 효과는 클 것이다. 그런 생각에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추진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관철이 됐어요. 관철이 돼서 이 국회 안에서 이런 걸 하려면 행사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몇 번을 했는데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고생 끝에 한 분의 국회의원께 이제 그 진심이 전달돼서 그분이 국회의원회관에 이 회의실을 이제 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크기보다 좀 작은 크기의 회의실, 소회의실에서 소강당에서 우리가 시사회를 가졌죠. 그래서 시사회가 이제 불붙듯이 들불에 불이 붙듯이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춘천, 뭐 속초, 여기 의왕, 서울, 그다음에 저 가평,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막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꿈,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하나로 모아진 결정체입니다. 지금 요게 시작이 되니까 제 2편이 바로 이제 준비가 돼서 2편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2편의 원고가 다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림은 그러니까 화면 입히는 편집 작업이 반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달쯤이면 한 달 남짓하면 제 2편 다큐멘터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은 더 폭풍적인 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질도 그렇고 다음에 만화 영화가 주는 감동이 있고 다음에 그거는 뭐 세대를 아우르는 다큐멘터리가 될 테니까요. 그것도 있고 연극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많은 이제 저술 활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뭐 새벽에 뭐 없는 좌석도 막 팔고 그래서 지금 6만 명이 봤다 그러면서 거기서 스톱이에요. 근데 이거는 15만 명이 봤습니다. 벌써 15만 명. 15만 명이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구나라는 확신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면 1시간 반씩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다음 사람 오면 또 그 사람한테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다듬어진 그런 내용이 이 하나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진실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옛날에 다 말로 하고 데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뭐 저 집회에도 데리고 나오고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을 때 이걸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부정선거의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만끽하는 방법을 이제 인사들도 하시겠지만 저 정말 우리 그 최기식 위원장님께서 여기 나와 주시고 서성란 우리 저 도의원께서 와주셨다는 것은 맞죠? 제가 이름을 맞게 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직에서 뛰시는 훌륭한 정치인들께서 여기 와서 이걸 보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시사회, 국회 시사에서 보셨던 국회의원들만큼 현직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신다는 건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이제 보시는 거는 보시면서 이제 보시는 만끽하시는 방법은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그다음에 좋으면 하하고 탄성도 지르고, 아니면 훌륭하면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함께 보시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만끽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거를 보고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민교옥을 위한 다큐멘터리다. 그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보면 제가 스토리를 쭉 끌고 가고 다음에 제가 나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나오지 않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누군가는 얘기를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등장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저 변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레이션은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으니까 얼굴은 우락부락해도 목소리는 좋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걸 하면 좋은 영화는 이 읽어주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공짜로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나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읽은 거예요. 무료 봉사를 한 거죠. 그러고 또 뭐 누구는 안 나오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영화는 사람을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사람을 재료로 해서 부정선거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길어졌지만 제가 여러분 만나기 너무나 반갑고 감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영화를 우리가 사적으로 이렇게 함부로